2013년도 이제 그 9월 23일 날 결국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충격을 던져준 것은 단순하게 이혼 소송이 아니라 폭행 상해 진단서 4주가 첨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혼을 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기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돌이켜 보면 결혼사는 이렇게 순탄치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아 씨가 이런저런 이제 과거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시에 결혼 생활이 좀 어려웠다라는 거를 은근히 이렇게 내비친 게 조금씩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라면 남편은 뭐 7년 동안 늘 혼자 밥을 먹었으니까 저녁을 그걸 이해해주는 남자들이 흔치 않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고맙죠. 왜 물가가 촉촉히 미안하니까. 이런 거 보면 예전에 결혼했을 때 생각나시죠? 나죠. 그때 어떠셨어요? 왜 사람들이 안 말렸지? 막 이러면서. 저라면 말렸을 텐데. 농담이에요. 남편한테 결혼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거짓말을 못하겠어. 결혼한 부부끼리 흔히 하는 얘기겠다 했는데 저도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몰입을 해서 보니까 혹시 마음에 뭐가 있었나 상처가 말 못할 특히 본심이 다 나오네요. 저희는 못 드러내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이런 케이스만 자꾸 취재하면서 접하니까 결심이 안 서요. 저도 다음에 태어나면 시집 안 간다고 했어요. 결혼할 거 좋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이제 왜 그때 안 말렸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되게 좀 짠한 거예요. 좀 심리적으로 좀 사실 신경 제가 지금 같이 화면을 봤듯이 지금 김주아 씨가 사용하는 어떤 심리적 방어 기제가요. 독특하면서도 상당히 영리한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솔직함을 방어 기제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이 책임감이 강한 경우가 많고 자기 통제에 대한 어떤 욕구 그것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아마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내가 이 가정 생활을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내 통제 안에 잘 좀 하겠다라는 욕구가 무척 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거기에 쏟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사람은 때로 부정적인 말로 행복한 거 표현하거든요. 남편 미워 죽겠어. 이게 좋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도 해요. 근데 저 김주아 씨 영상에서는 첫째 행복하지 않다는 것, 결혼하는 걸 후회한다는 것 역력히 느껴지는데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사실 거라고 믿고 또 사셨으면 했던 게 우리의 바람이었는데 김주아 씨하고 그 남편인 강 씨 사이에 갈등이 생긴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김주아 씨가 뒤늦게 알게 된 건데요. 2007년에 이제 첫째 아이 출산 이후에 남편이 자신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충격을 굉장히 받아가지고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한 지인들의 말로는 또 이제 남편이 둘째를 갖고 싶다고 계속 그랬었나 봐요. 근데 사이가 약간 벌어지는 와중에도 둘째를 또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돌아오겠거니 마음 안정을 시킬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도날치를 했는데 결국에는 남편이 좀 소원해지면서 결국엔 이제 두 사람 관계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 제일 저도 결혼해보면서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부남인 걸 나한테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서 당장 못 헤어져도 너무 그게 큰 상처가 될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았으니까 이건 거의 사기 결혼 아닌가요, 사실은? 근데 당시에 이제 김주아 씨가 그 강 씨하고 연애를 할 당시에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돌았어요. 왜냐하면 강 씨나 강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좀 활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교직 생활도 하시고 교수 생활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김주아 씨한테도 이 강 씨가 유부남이라는 소식이 얘기가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 시어머니가 당황했던 나머지 결혼 증명서를 떼다 줬는데 그 결혼 증명서 안에는 결혼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아예 그 결혼 증명서를 이분이 미혼일 때 떼놨던 걸 갖다 보여줬던가 아니면 정말 그 문서를 위조했던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지금 임방글 변호사 나와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우선 예.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당연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결혼 증명서를 위조했다든지 위조한 문서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총각이다라고 해서 보여줬다는 건 너무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사기 행위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게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사기 취소로 해서 결혼을 이제 취소는 할 수 없지만 종합해봤을 때 이혼하는 데는 그 이혼이 성립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만 김주아 씨가 이혼 소송을 내면서 그러한 부분 이혼 사실이나 아니면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김주아 씨는 결혼 시점에 있어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뭐 시어머니가 띄워다 준 부분이나 이 부분은 이제 고기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국내 호적이겠지만 호적에는 땄겠죠. 이 결혼하던 시점에서는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됐고 해서 이제 2개월 후에 결혼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 네.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호적 좀 떼갖고 오세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상상은 의심이 안 해요. 가거나 그래야지 좀 떼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호적 떼어봤어요, 남편? 띄워볼 걸 그랬네요.